정치 노트, 오늘의 키워드는 캠프 데이비드입니다. 우리 시간으로 오늘 밤에서 내일 새벽 사이 한미일 정상회의가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립니다. 백악관이 아닌 캠프 데이비드에서 만난다는 점이 이목을 끄는데요. 삼국 정상은 한미일 정상회의 개최만을 위해 캠프 데이비드에 모여 역대 가장 오랜 시간을 함께 보내게 될 것입니다. 이번 한미일 정상회의를 통해 캠프 데이비드는 한미일 삼국 협력의 새로운 장을 연 21세기 외교사의 현장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워싱턴 북서쪽으로 약 100km가량 떨어진 백악관에서 헬기로 30분 정도 걸리는 곳에 위치한 캠프 데이비드는 1942년 루즈벨트 대통령이 워싱턴의 여름 더위를 피하기 위한 별장으로 설립됐습니다. 제임스 힐튼의 소설 잃어버린 지평선에 나오는 이상향인 샹그릴라라는 이름에서 1953년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아버지와 손자의 이름을 따 캠프 데이비드라고 개명했는데요. 미 해군의 기지로 인정되고 있어서 유사시 대통령의 1차 피난처로 알려져 있기도 합니다. 외부와 차단돼 테러 가능성이 적은 데다 백악관 못지않은 통신시설을 갖추고 있기 때문인데요. 9.11 테러 이후 조지 W. 부시 대통령은 백악관보다 캠프 데이비드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냈고 아프가니스탄의 공격을 위한 강요 회의가 열린 장소도 바로 캠프 데이비드였습니다. 단순한 대통령의 별장을 넘어서 외교사에 있어 중대한 회담이 이루어지긴 무대이기도 했던 캠프 데이비드. 외부의 방해를 받지 않는 분위기 때문에 대통령이 외국 정상을 초청해서 협상이나 담판을 벌일 때 자주 사용됩니다. 루즈벨트 전 미국 대통령은 1943년 이곳에서 윈스턴 처칠 당시 영국 총리와 만나 제2차 세계대전의 종식을 논의하기도 했고 냉전 후 최초의 미소회담도 여기서 열렸습니다. 이때 더 스피릿 오브 캠프 데이비드라는 유명한 용어가 탄생했는데요. 격식에 얽매이지 않은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합의를 이끌어낸다는 뜻입니다. 여야 지도부도 이번 캠프 데이비드 회담에 대한 기대와 우려를 드러냈는데요. 이런 곳에서 한미일 정상이 만나 안보와 미래 협력 강화를 논의한다는 것은 한마디로 대한민국이 세계 역사의 주요국으로 인정받기 시작했다는 방증입니다. 북한의 핵 그리고 미사일 도발을 철저하게 차단해야 하겠습니다. 삼국 공동의 이익을 위해 경제협력, 미래 기술 협력을 다지는 성과가 도출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한미일 세 나라의 다양한 협력은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군사협력은 여러 측면에서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많고 기대보다 우려가 더 크다는 점을 무겁게 인식하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후쿠시마 핵물질 오염수의 위험성과 우리 국민의 반대를 국제사회에 알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정상이 캠프 데이비드를 방문하는 건 2008년 이명박 대통령 이후 15년 만인데요. 당시 이전 대통령이 노타이 차림으로 골프 카트를 운전해 화제가 되기도 했었죠. 이번 회의에선 특히 캠프 데이비드 원칙과 그 이행 방안을 담은 정신이라는 이 두 개의 문건이 채택될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캠프 데이비드 원칙이 향후 한미일 협력에 지속력 있는 지침을 담았다면 캠프 데이비드 정신은 삼국 협력의 비전과 이행 방안을 담은 공동 성명이라는 것이 대통령의 설명입니다. 우리 시각으로 내일 새벽 4시 한미일 정상의 공동 기자회견으로 캠프 데이비드에서의 일정은 마무리되는데요. 한미일 삼각협의체 창설 등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 이후 발표될 공동 성명 결과에 귀추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정치 노트였습니다.